사기를 당해서 모든 거를 한 번에 싹 날리거든요. 빚이 그때 얼마까지? 10억 조금 넘게 있었어요. 연간으로 하면은 200대에서 300대 사이고요. 매출액은 1년에 182억까지. 연봉을 좀 여쭤봐도 됩니까? 1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김준영 대표님이신데 거의 이제 카준형. 네, 훨씬 더 맞습니다. 유명하시고. 근데 지금은 오토 유레카 대표를 네, 맞습니다. 맡고 계시고. 아유, 반갑습니다. 멀리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카준형님의 이야기를 오늘 드려야 되는 이유 딱 한마디로 혹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절함과 왜 절실해야 되는지 절실함의 끝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본인의 시그니처로 이제 네. 하고 계신 거죠. 안녕하십니까. 차의 진심인 남자 카준영입니다. 아, 텐션이 역시 남다릅니다. 일단 자동차 영업 왕으로 네네. 유명하신데 지프 네네. 쪽 브랜드를 많이 파셨죠? 네, 맞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팔아야지 영업왕이 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100대 이상 계약한 적도 있고요. 지프란 브랜드가 많이 팔리는 브랜드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차종도 딱 6개밖에 없고 그 SUV, 특히 찝차, 그렇죠. RV 한정돼 그래서 있기 때문에 찝차가 지프에서 시작된 표현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스포츠카도 사고 싶고 음. 세단도 타고 싶고 패밀리카로 큰 차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10인승, 11인승 이런 차들이 거긴 없죠. 없죠. 저희는 그냥 오로지 랭글러, 레니게이드 그냥 지프차만 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특정 고객에 딱 집중했죠. 근데 거기에서 3개월에 100대도 팔아보셨고. 그렇죠. 100대 이상 계약해서 75대 정도 출고해봤습니다. 연간으로 하면은 200대에서 300대 사이고요. 와. 매출액은 1년에 182억까지 찍어봤습니다. 한 1년에 한 300대를 판다면 거의 뭐 하루에 한 두세 건씩은 계속 계약을 한다는 거잖아요. 하루에 제일 많이 계약한 건 8대가 저는 제일 많이 계약한 거고요. 출고는 5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이 계약을 하지? 신기한 건 귀신에 홀린 것처럼 고객분들이 만나면 다 계약서를 쓰고 가세요. 그래서 원래 저희 전시장 계약금이 1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저 때문에 30으로 올렸어요. 10만 원에서 죄송합니다. 50으로 올렸습니다. 회사 대표님이 그러더라고요. 네 홈쇼핑이야? 아닌데요. 만나면 다 계약서를 쓰고 가. 왜? 이래가지고 가슴 아픈 일도 있어요. 살 능력이 안 됐어요. 네네. 근데 막 고객님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상담하니까 계약서를 쓰고 가셨어요. 한 3, 4일을 버티다가 전화 주셨어요. 진짜 능력이 안 됐는데 팀장님이 너무 열정적이라서 이거 안 쓰고 가면 너무 미안해서 쓰고 갔다고. 근데 나중에 돈 벌어서 성공하면 꼭 사러 오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니까 회사에서 화나는 거예요. 제가 계약도 일이었지만 해약료도 일이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다 오시면 이분 아닌데 이분 지금 이거 제가 반대로 얘기해요. 계약 안 하고 가셔도 됩니다. 네네네. 진짜 저 때문에 안 하셔도 되고 무리해서 하실 필요 없어요. 할 겁니다. 아닙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쓰고 가요. 그리고 전화 와요. 진짜 돈 벌어서 사러 올게요. 그러니까 50으로 올리니까 확실히 그때보다는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우리 카준형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계약서에 사인을 안 할 수가 없는. 그게 근데 단순히 첫날 그 사람 그냥 홀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된 만남을 통해서 신뢰를 쌓고 또 이런 경우도 더 많고. 재밌는 건 손님이 이 영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지 절실한지 그걸 압니다. 이 말 하나, 멘트 하나하나, 드리는 선물 하나에도 저 친구는 정말 간절하구나. 이 설명에 다 담겨져 있어요. 저도 가끔 이제 자동차 매장에 이렇게 신차나오거나 이러면 구경하러 갈 때가 있는데 네. 영업사원들의 태도를 이제 저는 유심히 보거든요. 저도 네. 기자니까 관찰을 많이 해요. 사람들을. 확실히 갈립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만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되게 수동적으로 맞습니다. 보시려면 보세요. 예, 이게 차예요. 막 이 정도. 딱 보면 저 사람들이 차를 많이 팔겠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고객의 성향이나 화법에 따라서 이 대화법을 달리합니다. 맞춤형으로.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영업 직원들이 그 자기만의 고집이나 아집이 있어서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만 합니다. 자기 스타일의 고객을 맞추려고. 맞아요. 손님이 어떤 손님이 오건 그냥 내 스타일이 있는데 간섭하지 마세요 하고 자기 스타일대로 해요. 사투리 쓰는 직원은 계속 사투리 쓰는 거고 그냥 설렁설렁하는 직원은 설렁설렁하고 꼼꼼한 직원은 계속 꼼꼼하고. 근데 제가 보니까 고객에 따라서 다르게 하면은 계약률은 높아집니다. 공무원이나 이제 깐깐하신 분들이 오거나 가끔 이렇게 메모장 들고 적어요. 이런 분들은 저 역시 자료를 준비해 놓은 게 있거든요. 네네. 아버님 안 적으셔도 됩니다. 왜? 지금 그랜드 체로키 신형 비교하러 오셨죠? 맞아. 제가 GV80, 볼보 XC90, 폭스바겐 투아렉, 그랜드 체로키 신형 다 자료 만들어 놨어요. 그냥 다 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까이가 아니라 살짝 거리감 두고 되게 공손하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저스트 형님이에요. 나 자네 봤어. 아싸 형님. 이번 달이 가장 쌉니다. 다음 달 되면 가격 또 올라요. 이거 지금 사셔야 돼요. 후회 안 하십니다. 이 사람에 따라서 화법을 달리하면 근데 이게 본인도 노력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면 그렇죠. 이제는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반점쟁이처럼 손님하고 잠깐 인사하거나 옷차림 이런 걸 보면 느낌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딱 맞추듯이. 근데 영업을 처음에 누구한테 이제 배우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저는 안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 예전, 지금 이제 서울 예대인데 거기서 이제 극작과 하면서 연기하고 연극하고 예. 뭐 방송 대본 쓰고 그렇게 했었는데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최근에 그 돌아가신 교수님이 있어요. 오태석 네. 교수님이라고. 저 여쭤봤어요.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교수님 도저히 연극 못 하겠습니다. 돈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습니다. 영업해라. 뭐 좋아하냐? 저 자동차밖에 없습니다. 군대도 운전병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영업을 시작했는데 제일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 연극을 접고서 있지 않습니까? 맨날 무대에서 신문지 덮고 신문지를 덮고 박스를 이렇게 돌돌돌 싸가지고 자면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사실은 연극을 접고 저는 이제 자동차 영업으로 가서 그때 교수님이 한 말이 있어요. 무대에서 열심히 해서 인기 배우나 스타가 되는 거나 사회란 무대에서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억울해하지 말고 후배들 회식비 잘 내주고 가끔 극단이나 연극 보러 오면 팍팍 돈 쓰고 가라. 그래서 우리 카준형님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주인공 맞습니다. 돼 가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겪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네. 연극하다가였나요? 아니면 이쪽 영업이나 일을 시작하신 후였나요? 연극하다가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으로 들어와서 너무 잘 됐습니다. 정말 머리에 띠두르고 나이트 웨이트처럼 맨날 그 상계시장 가서 이 멘트 외치고 돌고 그 나이트 웨이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그레이스를 120에 사서 300딜어서 만들어서 상계동 노원역 바닥에서 매일 돌았어요. 그 봉고차 그레이스를 타고 제 다니면서 사진 대형 붙여놓고 누가 봐도 쟤 뭐야 저 웨이터야 영업사원이야 이럴 정도로 2002년도에 엄청 다녔고 심지어 어머니 만나서 빵 엄마 타세요 그랬는데 도망가더라고요. 어머니 불렀더니 창피했대요. 네가 웨이터야? 그 얼굴 이렇게 다 붙이고. 친어머니? 예. 엄마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그렇게 창피하던 어머니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어오면 구두 닦아주고요. 고기 반찬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집니다. 기아차 판매하실 때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예, 맞습니다. 수입을 거두셨고 그때 2002년, 2003년도에 138대 정도 팔았습니다. 기아차만. 거기서 바로 이제 강남의 렉서스로 넘어가서 렉서스에서는 더 한 단계 올라가서 영업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일한 만큼 들어오는 게 있었고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고 2000년대 초반에는 없었기 때문에 진짜 노력한 만큼 다 가져갈 수 있어가지고 그러면 영업을 하신 게 꽤 되신 건 20년이 넘으신 거네요. 그러다가 2010년도에 예. 제가 제일 사랑하는 지금의 이제 와이프가 네. 사람답게 살자고 네네. 너무 바쁘고 잠 못 자고 전쟁처럼 살아서 10년 영업해서 이 정도 벌었으면 됐다. 이제 재밌게 살자 이래가지고 강남에 렌트카 회사를 오픈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너무너무 잘 되다가 이제 가장 믿었던 지인 형님한테 사기를 당해서 진짜 가졌던 모든 거를 차, 집, 재산 다 한 번에 싹 날리게 됩니다. 어떻게요? 뭐 동업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뭐 보증을 거의 공동대표식으로 해서 저기에 훅 갔습니다. 어디에 갔냐면 렌트카도 바빠지니까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이런 시간이 없으니까 공동대표에서 한 달씩 맡아서 하면서 가족들끼리 여행도 다니고 좋은 남편, 좋은 아빠 될 수 있다는 말에 그렇게 하면 되겠네 해가지고 근데 중요한 게 어느 날 저 빼놓고 나머지 직원들이 다 한 편이 됐습니다. 돈으로 한 편이 됐습니다. 격리 직원 백이 바뀌고 그 형님 경기도 살았는데 강남으로 이사 오고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다 가짜죠. 저 역시 은행 가서 확인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사람 사는 사이에서는 믿어야 또 하지 않습니까? 믿었다가 정말 다 날리게 됐습니다. 사기를 당하셔서 그럼 그 맞습니다. 사업의 부채를 다 떠안으셨던 그리고 은행권 다니면서 분당 상호신용금고에 뭐 5억, 신한은행에 몇 억 다 땡겨놓고 차는 이미 손님들한테 나가 있는 상태인데 현금은 땡겨놓고 그분은 그냥 감옥 가버렸습니다. 잘못했다 그러고 동부구치소에 수감이 됐어요. 감옥 간 사람한테는 죄를 안 묻잖아요. 저는 감옥 안 갔으니까 투자자라든지 믿어주신 분들은 너는 감옥에 안 갔으면 그 돈은 어디로 빼돌렸냐 그러는데 진짜 억울합니다. 전혀 모릅니다. 근데 안 믿어지잖아요. 우선 제일 급한 게 보여줘야 되니까 집 팔고 차든 뭐든 돈 되는 건 다 매각해서 갚았는데도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혹시 빚이 그때 얼마까지 생겼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0억 조금 넘게 있었습니다. 제일 무서웠던 건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이 신기루 사라지듯이 한 번에 싹 없어집니다. 그렇게 전화하면 전화를 다 안 받아요. 돈 비워달라고 할까봐. 심지어 어머니마저도 아들 전화하지 마.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잘 사는 걸로 알고 있을게.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진짜 망하고 너무 힘들어지면 가족하고도 멀어진다는 거를 그때 절실히 느꼈고요. 아이들도 있을 때고. 네, 맞아요. 멜로드라마 주인공처럼 멋있게 살고 싶었거든요. 진짜 멋있게 살고 싶었는데 휴먼 다큐가 돼버렸어요, 인생이. 와, 내가 바라던 인생은 이게 아닌데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모든 고통하고 이 아픔은
저만 받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한테도 다 전이가 돼서 똑같이 아마 그걸 받아야 되니까 죄책감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사원으로서 뭐 월급여 뭐 1,000만 원 이상 네, 버는 맞습니다. 위치는 갔었고 뭐 당연히 억대 연봉에 맞습니다. 제일 많이 벌 때 제일 많이 벌 때가 6천만 원 정도까지 찍어본 거예요. 월. 예. 그 정도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계셨었는데 사기를 당하면서 빚 10억 이상까지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었고 살 데가 없으니까 안산에 예. 5평짜리 빌라 같은 방 한 칸에서 이제 저희 네 식구가 살게 됐습니다. 처음 봤어요, 저. 태어나서 바퀴벌레를. 그 전까지는 그래도 꽤 괜찮게 사셨으니까. 그렇죠. 자이 아파트에서 좋은 집에서 정말 좋은 차 타고 행복하게 살았었는데 저 요 새끼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날아다니는데 매미인지 알았어요. 밤에 누우면 천장에서 타타타타타 이 소리가 나요. 불을 딱 켜면 순식간에 그게 없어져요. 맞아요. 어른은 안 무는데 아이들은 물어요. 둘째가 또 피부가 약해서 계속 긁으면 피 나고 아침에 울고 그러면 진짜 되게 생지옥 같았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래도 부유하게 사시다가 그렇게 떨어졌으니 네. 심적으로도 다들 이제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그때는 그럼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도 생계를 책임졌어야 되니까. 오늘 일하면 내일 돈 주는 게 발레 파킹이에요. 그래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면 그 다음날 10만 원에서 3.3% 떼고 96,700원이 매일 입금이 되고요. 밤에는 이제 카카오 대리하고 발렛은 주차를 하는 건데 그쵸. 자기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인력사무소처럼. 인력사무소처럼 발렛 업체도 유명한 업체가 그 연예 기획사처럼 어디 다 배정을 해줘요. 거기 사장님한테 열심히 하고 잘하면 선생님 저 오늘 조금만 이쪽에서 좀 하게 해주세요. 너무 편합니다. 왜냐면 사정해야 돼요. 그래야 하루에 50대 100대 들어오는 데하고 하루에 5대 10대 들어오는 데하고는 몸이 시간 단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그것도 뭐 보험 문제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주차를 하시든 대리운전을 하시든 자동차랑은 떨어지질 않으셨네요.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뭐 마포대교까지도 가셨다고. 대리운전 하다가 완전히 자존감도 낮아졌지만 거의 1년 넘게 하면 내성이 생겨서 네. 그 레시피 캔커피를 많이 샀어요. 300원짜리를 네. 사서 봉지에 넣고 엄청 많이 마셨거든요. 저도 잠이 많은데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갔는데 기억이 나요. 한 손님 남편분이 1차 끝나고 이제 2차 직원들하고 회식 가니까 자기 와이프 먼저 태워줘 해서 갔는데 아저씨 빠지시라고요 하는데 그 화성에서 못 빠졌어요. 그래서 한 10km 돌아가서 한 10,000원 정도 더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꼴랑 10,000원 벌려고 일부러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대리운전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때는 정말 와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 10,000원 다시 돌려드렸거든요. 안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했는데 받으시라고요 하고 그분이 던졌어요. 그거를 안 집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생계할 수 있는 수단이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절실을 했었고 대리하고 그 강남역에서 기다리다가 갑자기 7만 원짜리가 콜이 뜬 거예요. 네. 너무 신나잖아요. 와 대박이다 이거 7만 원짜리. 용인시 포경면 쪽이었는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에버랜드 지나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0-30분을 산속 같은 길에 내려오는데 네. 편의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죽을 것 같아 너무 추워서 그때 겨울인데 한 영하 16도 17도인데 그때 사진이 있어요. 하도 춥고 그래서 사진 하나 찍어놨어요. 입술을 부르뜨고 그랬는데 너무 무서운데 뭐 답이 없어요. 그리고 대리기사는 절대 택시를 못 타요. 내가 피같이 이 돈 벌었는데 택시비로 그대로 날리면 차라리 얼어 죽으면 얼어 죽었지. 근데 화장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후세 같은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아서 패딩 뒤집어 쓰고 그 냄새 나는 데서 그 생각했어요. 와 내가 4시간만 버티면 좀 환해지고 첫 차 다닐 때까지 어떻게든 길 찾아가겠다. 이거 도저히 못 찾겠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이 한 평짜리에서 이거 뒤집어 쓰고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이제 버티는 거죠. 이게 쪼그리고 앉아서 다리도 쥐나지만 추위보단 낫잖아요. 한 40분 50분인데 누가 두들기는 거예요. 계속 문을 버텼죠. 나오라고 하는데 남자분이더라고요. 네. 근데 새벽 거의 2시 다 돼서 두들기는 사람이 저 같은 대리기사님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뺏기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추워가지고. 왜냐면 그 기사님도 못 찾으면 이제 여기서 밖에서 자든지 아니면 저랑 교체해서 여기서 자야 되는데 그냥 귀 막고 40-50분 두들기다 가셨어요. 근데 고마운 게 쓰러뜨릴까 봐 저는 변기. 화장실이 야외는 또 눕히면 넘어지잖아요. 그 다음날 갔습니다. 양화대교 가서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13번하고 15번 사이였었는데 여기 63빌딩 보이고 KB 아마 본사 보이는데 3초였어요. 정말 3초면 편안해질 수 있는데 사람이 간사한 게 있어요. 패딩 벗고 편한 구두 벗고 딱 서 있는데 아무도 말 걸어주지도 않고 알아봐 주지도 않아요. 이상하다 좀 그래도 좀 알아봐 주거나 왜 그래?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차는 당연히 못 쓰죠. 근데 요만한 난간에서 조깅하는 사람들하고 자전거는 많이 지나다니더라고요.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 춥잖아요. 혹시라도 마음 바뀌면 거리 계산하고 있어요. 저기 어떻게 수영해서 나올 수 있을까 계산하고 있고 마음이 느낀 게 뭐냐면 나는 관종이구나.
죽으려고 왔는데 죽을 만큼 힘들지는 않은 것 같구나. 그리고 딱 머리를 한 가지 스친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잘못되면 내가 갖고 있는 빚이라든지 모든 거는 아마 우리 와이프나 아이들한테 전이 돼서 안 봐도 비디오죠. 다 잘못될 게 뻔하니까 1년만 열심히 해서 빚이라도 최대한 없애주고 진짜 죽자 이런 마음으로 마음 고쳐먹고요. 찜질방 가서 땀인지 눈물인지 모르게 펑펑 울었죠. 울고 다짐했죠. 오늘 첫 번째 인생은 끝났고 내일부터는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니까 최대한 열심히 해서 분명 기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다짐했던 게 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동차 영업을 그 전부터 하셨던 거고 이제 그 일 있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겨내려고 시작을 하셨던 게 아니라 원래 하셨던 일로 돌아갔던 거네요. 그러면 자동차 영업으로는. 네, 맞습니다. 한 3년 동안 거의 대리운전하고 발렛을 3년 하면서 동안. 점심시간마다 햇반, 컵라면 이런 거 먹었는데 이제 점심도 안 먹었어요. 돈도 아깝지만 점심 안 먹고 점심시간마다 찾아다녔어요. 그 제가 BMW 전시장에서 발렛했지만 네. 저희 전시장, 뭐 옆에 아우디, 폭스바겐 제규어 있으니까 매일 시간 내서 이력서 들고 찾아가서 저 한 번만 영업할 기회 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물어보잖아요. 나이가 40살이 넘었네. 신용은 좋나? 중요하죠. 신용은 불량이 아닌데 빚이 좀 많이 있습니다. 처자식은 2명 있습니다. 하던 거 해. 예, 알겠습니다. 수십 군데에서 다 퇴짜 맞았어요. 아니 그 기아차 렉서스에서 그렇게 잘 팔았던 기록이 있는데 네. 근데 또 불구하고 안 써준다. 40살이 넘었으니까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쉬었으니까 과거에 당신이 아무리 잘했어도 10년 세월 동안 분명히 녹슬 거고 요새는 나이대가 낮아져서 30, 한 3, 4, 5이면 다 팀장급들. 근데 신입사원이 40살 넘은 사람이 다시 신입사원으로 들어온다. 다 불편해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잘 못하니까 뒤처진 세대고.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예. 왜 팀장님은 지금 지프를 그렇게 많이 팔면 벤츠나 BM이나 아우디 가시면 차종이 수백 가지가 있어서 그쵸. 지금의 몇 배로 팔고 떼돈 벌 수 있을 높고, 텐데 예. 모든 차를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유일하게 그 손잡아주고 동아줄 내려주는 회사가 찌프에서, 그래서 찌프에서 됐고요.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제가 렌트카에서 대표할 때 미국 차는 쳐다도 안 봤습니다. 미국 차 직원들은 출입구에서 여기 딱 못 들어오게 미국 차 직원 들어오면 안 되면 써놨어요. 품질 떨어지고 단차 있고 오로지 그 갬성으로 탄다는 네네. 게 있어서 미국 차는 쳐다도 안 보고 저 역시 타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찌프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로 보이더라고요. 찌프하고 이렇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프로 이제 들어가셨고 맞습니다. 거기에서 판매왕을 예, 찍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회사 본사가 인정해주는 판매왕.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차를 한 대 받았고요. 음. 판매할 때. 그다음에 저희가 다니는 회사 있습니다. 네. 그 CL 모터스라는 회사에서 네네. 대표님이 또 한 대 주셔서 2대를 차를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아마 찌프에서 2대를 선물로 받은 차. 아, 영업왕한테는 차도 주나요? 2대를 받았어요. 1년씩 타는 건데 내년에 또 영업하면 또 차가 나옵니다. 1년 동안 타고 반납하고 다시 판매하면 또 차를 바꿔서 다른 차로 주고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100% 주진 않고요. 그걸 진짜 허난 바로 렌트카로 해가지고. 혹시 나만의 좀 영업 노하우가 있다. 앞에서 조금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영업사원들이 다 저마다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그냥 또 이게 열심히만 한다 많이 뭐 명함만 많이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한테 직원들이 팀장님 저 열심히 합니다. 노력합니다. 왜 열심히 하는데 저 새벽에 일찍 나오고 늦게 퇴근합니다. 영업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합니다. 잘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해도 결과가 안 나오면 그건 영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만 있고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만의 성격이나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자기만의 강점은 더 부각되고 단점은 감출 수 있게 이게 영업을 잘하는 거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가 뭐냐면 팀장님은 A급 고객만 받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손님을 A, B, C, D로 나눌 수는 없어요. 네. 없는데 분명히 이분은 살 마음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 앉혔는데 고객님 진짜 간절하게 설명하면 이분 살 손님이 아닌데 나중에 사셨어요. 사실은 BMW X4를 계약해놨는데 우리 와이프가 무조건 팀장님한테 사야 된다고 해서 차는 BMW이 마음에 들었으나 와이프를 이길 수 없어서 지프를 선택했습니다. 저희 자동차 인생 책임지십시오 하고 이렇게 스타벅스 그 카드, 기프트 카드 3만 원, 5만 원짜리. 보통 사람들이 네. 영업사원한테 이제 뭘 샀을 때는 네네. 내가 팔아줬다라고 생각들을 하거든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줬다. 네. 근데 반대로 내가 고마워서 선물까지 영업사원에게 보내준다라는 건 네네.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낯선데요. 제가 되게 아날로그적이고 약간 감성적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날 당직일을 서요. 예를 들어서 네. 주말에 있으면 부부가 많이 와요. 네. 아이도 많이 오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선물을 많이 준비해요. 와인이라든지 와인도 얼마 안 해요. 한 5,000원에서 8,000원 사이. 와인 한 병, 뭐 텀블러, 열쇠고리 여러 가지 선물을 준비해 놓잖아요. 골프 우산까지. 와서 계약 안 하고 가도
선물 드리고 조그만 엽서에 써요. 이렇게 주말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인하고 드리면 물어봐요. 계약도 안 했는데 왜 선물을 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나중에 누가 찌푸 그러면 꼭 저 김준영 팀장 한 번만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은혜 안 잊겠습니다. 하고 선물하고 우리 선물 잔뜩 줘서 보내요. 이거예요. 아, 저 사람은 노력하는구나. 그리고 시승할 때도 제 USB에 1980곡 정도가 들어있어요. 제가 미리 시승차 준비하면서 음악까지 같이 세팅해놔요. 그 사람 취향에 맞게. 맞아요. DJ가 돼서 그 탈북자 분이 한 분 오셨어요. 네. 준영 씨 나 무슨 음악 들어줄 거야? 그래서 제가 무슨 노래 들었는지 아세요? 세터민한테 어떤 노래를 들으셨을까? 물어봤더니 미니 쿠퍼, 스포티지, 예. 그다음에 레니게이드. 가격대는 3천에서 4천만 원 사이고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이젠 나만 믿어요라고 임영웅 씨의 노래 듣고 그 고객님 그때 이제 누님이라고 저다니까 누님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제 눈을 보시라고 저 믿고 하시면 된다고 바로 계약하고 가셨어요. 빨간색. 임영웅이면 끝이죠, 그냥. 네, 끝났습니다. 차를 팔고 마음을 사는 거네요. 맞습니다. 제가 출고할 때 네. 자필 편지를 다 써요. 제가 교재처럼 됐지만 이쁜 편지지 편지 봉투에다가 한 명 한 명 처음 만난 느낌하고 해가지고 자필 편지를 써서 등록증에 넣어놔요. 손님들이 케이크나 선물을 많이 보내주는 하나예요. 자기가 이렇게 40평생 50평생 살면서 누가 이렇게 간절하게 손편지를 써서 몇 장씩 주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사실은 이거보다 손편지가 빨아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타이핑보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간절한 느낌이 있나 봐요. 그리고 나중에 손님하고 문제가 됐거나 화나셨을 때 있잖아요. 차량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또 많이 팔면 야 이놈의 새끼 막 욕하잖아요. 그죠, 뭐 이놈의 새끼야. 고장 날 수도 있고. 네. 다 들어드려요. 아유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판 차기 때문에 막 욕하고 화내요. 저 아버님 그 자동차 다시방에 제 편지 한 번만 읽고 10분 있다 전화 한 번만 다시 해요. 아버님 너무 화를 많이 내서 지금 혈압이 너무 높아지신 것 같아서 편지 한 번만 읽고 하면 편지 읽으면 다시 전화 와. 준영 팀장이 만든 차 아닌데 미안해 내가 욕 너무 많이 한 것 같네. 그게 일에 약간 화 누구리 튀는 것처럼 돼가지고